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굉장히 희한한 전술로 패배를 했습니다. 선발 라인업을 굉장히 괴이하게 짰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하는, 맨시티가 최근에 좋지 않았었고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경기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홈에서의 패배, 하지만 웃으면서 펩 감독과 친목을 다지고 웃고 떠들고 껴안고, 이게 뭡니까? 안녕하세요, 볼TV 선욱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명장병에 걸렸냐? 는 비판에서 자를 수 없는 굉장히 희한한 경기를 했습니다. 자,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 보시겠습니다. 명단이 상당히 좀 조촐하죠. 선발 라인업에서 손흥민, 클루셉스키 그리고 스펜스를 제외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선발 라인업 구성이었어요. 왜냐? 사실 이번 경기 끝나고 토트넘이 3월 9일까지 경기가 없습니다. 2월이 짧기 때문에 뭐 생각만큼 긴 시간이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일주일 이상의 휴식이 주어지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맨시티전을 앞두고 주력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하는 게 물론 지금 시즌의 어떤 시기상 봤을 때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유가 좀 있었거든요. 게다가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중간에 일찍 좀 빼줬습니다. 당연히 맨시티전을 대비하는 교체 아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때 교체되면서 표정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끼리 위안을 삼았었는데, 맨시티전 때 선발 라인업 제외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일 새벽에 일어나서 손흥민 선수 맨시티전 보려고 기대했던 많은 분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선발 라인업을 짰다는 거 분명 감독도 고심을 했겠죠. 손흥민만이 아니라 쿨루셉스키, 스펜스, 게다가 이날 3톱 보시면 마티스텔, 오도베르, 존슨입니다. 누가 봐도 허접하죠. 좀 불안불안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라인업으로 전반전을 홈에서 치렀어요. 원정 가서도 맨시티를 상대로 대승을 했던 팀인데 상당히 의아한 전반전이었고요. 사실상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을 염두에 두는 그런 경기 운영이라고 봐야 되는 선발 라인업이었는데, 실제로 일단 뭐 그런 의도가 경기에 좀 반영이 적극적으로 됐습니다. 전반전 양팀 기록을 보시면 토트넘, 맨시티 점유율은 뭐 비슷했습니다만 XG 값이요, 뭐 완벽하게 차이가 납니다. 토트넘 전반전에 슈팅 하나밖에 못했고 0.08 기대 득점 값이, 맨시티는 슈팅 7개, 유슈팅 4개, 빅찬스 4개, 골도 한 골 넣었고요. XG 값만 해도 1.91입니다. 압도적으로 맨시티에게 기회를 내줬고요. 특히 제가 프리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가 선발로 나왔을 때 토트넘 오른쪽 수비는 상당히 불안하죠. 이날 맨시티의 왼쪽 제레미 도쿠 선수의 압도적인 개인 기량, 드리블, 여기에 포로가 많이 고전했습니다. 결국 첫 실점도 거기서 만들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전반전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맨시티한테 그 찬스를 많이 내줄 것을 각오하고 나온 듯한 그런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제가 경기 중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분쯤 투입됐거든. 60분에 투입 준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코너킥이 있고 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의 높이가 좀 높다 보니까 좀 밀었어요. 65분쯤에 이제 교체가 됐는데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4명이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클루셉스키, 뭐 스펜스도 들어갔고요. 사르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토트넘이 주도권을 확실히 가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났을 때 토트넘의 점유율이 55%, 좀 많이 올라갔고요. 또 기대 득점 값이 전반에 0.08이었는데 후반에 많이 끌어올리면서 전체 기대 득점가 1.12까지 됐습니다. 맨시티가 전반전에 비해 후반전이 많이 밀렸던 것도 결국 토트넘이 공격기를 많이 잡고 볼 소유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후반에만 슈팅을 10개나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유효슈팅 찬스도 많이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골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토트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후반전에 이렇게 힘을 쓰는 선택을 한 거, 본인도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그 부분에 굉장한 자부심을 좀 보였습니다. 후반이 굉장히 그 경기력이 좋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전반에 선제골을 좀 내주고 끌려가는 상태로 후반전을 맞이하는 선택을 굳이 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근데 본인 스스로는 경기 끝나고 후반전 자기들이 뭐 지배했고 우리가 더 나은 팀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져놓고서 이런 핑계를 대는 거는 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맨시티전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 제외한 게 왜 아쉬웠냐?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입단한 이후에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출전시키지 않은 경기가 맨시티전에서 통산 이제 4번 딱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4번에서는 토트넘이 한 번도 승리를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결장을 했거나 선발 출전을 하지 않은 경기에서 토트넘은 2무 2패밖에 기록을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출전을 했을 때 토트넘은 맨시티 상대로 무려 10승 2무 8패. 맨시티가 그 최근 이 시기 동안에 전성기를 달렸다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인상적인 수치죠. 리그만 따졌을 때는 17경기에서 손흥민 출전 시 9승 2무 6패고요. 손흥민 선수가 그 경기들에서는 리그에서 5골 5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만큼 손흥민의 비중이 특히 맨시티처럼 이날 존바노만 계속 그랬습니다. 이날도 맨시티가 수비라를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이런 팀을 상대로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더 빛이 날 수 있는데, 네, 그런 기회를 감독이 스스로 좀 저버렸다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주요 장면 보겠습니다. 일단 이날 전반에 계속해서 위기 상황을 맞이했고요. 이제 포로가 계속 이제 도쿠한테 털리면서 크로스 내주고 뭐 이러면서 혼란한테 이런 시간에 골을 허용을 했고요. 그 뒤로도 포로 쪽을 계속 설었던 도쿠입니다. 뭐 전반 27분, 뭐 29분. 그런데 뭐 비카리오 세이브도 있었고 사비뉴의 홈런도 있었고 마무리 과정에서 맨시티가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었고요. 후반 들어서는 토트넘 쪽에 찬스가 많이 오긴 했습니다. 특히 이제 후반 10분에 포로가 인생 크로스 올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텔 지나가고 오드베르가 제대로 슈팅을 못하면서 골이 되진 않았었고 그 뒤로는 네 마티스 텔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마티스 텔은 제가 이따 현지 반응 영상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본인이 레프트 윙보다는 뭐 중앙에 서는 거 선호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런 선수를 톱에놓고 골을 넣길 기대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닌가. 이날 완전 상대 그 디아스하고 후산호프한테 제발 먹혀가지고 전혀 존재감이 없는 경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좋은 공격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제 후반 23분이죠. 손흥민이 왼쪽에서 오버래핑에 올라오는 스펜스에게 연결을 시켜주면서 콤비네이션. 네, 그 다음에 사르한테 연결된 사르가 마무리 슈팅이 정말 개판이었고요. 특히 사르 같은 경우는 후반전 추가 시간에 측면 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손흥민이 이렇게 헤더로 뒤로 떨궈주고 거기서 이제 사르가 슈팅 기회가 왔는데 이게 또 네 아무래도 이건 근데 사르가 못했다기보다는 좀 안 맞았죠. 네, 사르가 정확한 슈팅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연결이 됐었고 거기서 이제 골이 되지 못했었고요. 가장 아쉬웠던 거는 아무래도 네 후반 39분이죠. 손흥민 선수의 이 원터치 감각적인 이 슈팅이 네, 존스 크로스 좋았고요. 에데르송의 슈퍼세이브에 막혔던 이 장면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들어갔다면 손흥민 선수의 뭐 기록도 기록이지만 어쨌든 팀이 패배를 면할 수 있는 또는 그때 이 골이 들어갔다면 남은 시간 동안 추가골도 가능한 그런 또 페이스였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움이 남는 그런 찬스였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거 결과론적이라고는 합니다만 지금 토트넘급의 팀에서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선발해서 제외를 하고 간다는 건 아예 전반전을 그러면 무실점을 갔어야 되는 건데 그런 수비력을 보여주지도 못했었고요. 결국 클루셉스키,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경기를 많이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본인은 뭐 그 덕분에 한 골차밖에 안 졌다 이러면서 좀 되게 뿌듯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날의 선발 라인업 구성은 너무도 좀 아쉬움이 있었고 특히 후반전 경기 운영 자체도 네 분명 좀 마무리돼. 이날 혼란 보세요. 한 번 기울일 때 넣잖아요. 후반에도 결국 VAR로 골스토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식의 피니셔가 있는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아무튼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가 날아간 건 좀 아쉬운데 그리고 이건 좀 뭐 별개 얘기입니다만 경기 하루 전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날 결국 쓰진 않았지만 데인 스칼렛 막판에 베르너 투입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스칼렛 얘기하면서 어시스트 기록 얘기를 했습니다. 어시스트 이런 기록은 되게 이해가 가지 않는 바보 같은 기록이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일리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어시스트라는 게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가 잘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잘해도 그 공을 받은 선수가 골을 못 넣거나 한 번 더 패스를 해버리면 어시스트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다분히 이게 운에 좌우되는 기록이긴 해요. 그래서 그 기록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저는 동의하고 인정을 하지만
야, 그래도 자기 팀 선수가 어시스트한 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는 좀, 네, 정신세계가 좀 독특한 게 아닌가. 게다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이번 시즌에 어시스트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기록을 굳이 공개석상에서 감독이 저렇게까지 폄하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무튼 토트넘, 네, 뭐 졌지만 잘 싸운 경기였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토트넘에게는 잘 싸웠다보다는 지지 않는 승점을 따는 그런 상황이 훨씬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결국 좀 아쉬운 마무리가 됐고요. 토트넘은 이번 경기 승리를 하지 못하면서 순위가 또 13위로 떨어졌습니다. 13위에 있던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번 라운드에서 대승을 하면서 토트넘과 순위를 맞바꿨고요. 또 뒤에 처져 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립스위치한테 역전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은 다시 승점 33점 만났습니다. 토트넘이 13위, 맨유가 14위인데 아무튼 리그 참 깝깝합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네, 휴식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이제 3월 7일입니다. 네, 알크마르 원정으로 유로파리그 16강 1라운드 시작을 하는 요게 네, 첫 일정인데 그때까지 손흥민 선수 잘 회복을 해서 좋은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선발 제외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정이 이런데 참. 자, 맨체스터 시티가 토트넘을 잡았다는 네, 소식 1대0 경기 후토크 진행해봤습니다.